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에서 당선된 허영 당선자와 한기호 당선자가 춘천 MBC TV 좌담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장들이 직원 격려 명목으로 여러 차례 저녁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 강원도 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00명 감소했습니다. 일시휴직자는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탓에 일찍 꽃을 피운 과수나무에서 최근 반짝 저온 현상이 이어져 과수들의 냉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에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춘천 MBC는 오늘 당선자에게 듣는다 좌담회를 마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두 당선자의 해법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자는 완전 공영화를, 미래통합당 한기호 당선자는 부족 예산의 보전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공영제를 통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복지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지역에 그 버스 운행하는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부족한 예산은 군청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춘천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존이 된다면 충분히 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선자는 해결 방안에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강원도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물었습니다. 민주당도 강원도를 배려하고 또 우리 당도 강원도를 배려해야 됩니다. 강원도가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강원도를 소홀히 한다면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강원도 현안에는 여야를 따지지 않고 똘똘 뭉쳐야죠. 네, 일단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모든 당선인들이 모여서 그런 좀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또 강하시고 또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그렇게 보였지만 굉장히 내적으로는 사람을 향한 부드러움과 따뜻함, 인정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TV 토론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네. 아주 잘생기시고 네, 또 여러 가지 재능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3선이 이제 되지만 초선이지만 운동권과 군인 아주 환상적인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춘천 방사광 가속기 유치 전략, 지역 경제 회생 방안, 서로 간 공약 점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을 당선자 좌담회는 뉴스가 끝난 뒤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춘천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가까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 저녁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매일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그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인제군도 지난달 22일 공식 SNS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군수를 비롯한 자치행정부서 공무원 10명은 한 해물탕집을 찾아 저녁 회식을 가졌습니다. 인제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이틀 뒤에도 군수 등 공무원 10명은 퇴근 이후 고깃집을 찾아 이른바 격려 회식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출장 이후 춘천의 한 고깃집을 찾아 공무원 21명이 단체 회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기 인제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져 직원들이 업무에 지쳐
격려 차원에서 자리를 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힘든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양구군도 지난달 26일 저녁 군수와 비서실 직원 등 12명이 한 참치집에서 회식을 가졌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출장 금지와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정된 기관장 단체 만찬이 취소되자 대신 공무원 격려 회식을 가진 겁니다. 그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양구는 상경기가 완전히 바닥이라서 식당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마 이거를 취소를 좀 못해가지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굳이 이 시기에 단체 회식을 꼭 진행해야 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반짝 저온 현상이 이어지자 따뜻한 겨울 탓에 일찍 꽃을 피운 과수에서 냉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수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꽃망울을 터뜨린 배꽃이 가지마다 활짝 피어났습니다. 언뜻 보면 하얀 꽃이 탐스럽고 예쁘지만 자세히 보면 암술이 까맣고 꽃망울 속도 검게 죽어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예년보다 2주 정도 빠른 이달 초 꽃이 피었는데 지난 5일 갑자기 0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고 12일에는 우박도 떨어지는 등 최근 저온 현상으로 냉해를 입었습니다. 40년 넘게 배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도 이런 피해는 처음입니다. 배나무는 가지마다 8개씩 피는 꽃송이 가운데 세 번째 꽃에서 큰 열매를 맺는데 올해는 건질 꽃이 거의 없어 농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수확량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꽃이 7번, 8번과 마지막 과에서 달리는 거는 배가 과일이 물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지장이 아주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농사에. 양양군에서만 전체 배 재배 농가 25%가량이 저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비슷하게 꽃을 피운 체리, 사과 농가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양군은 농가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현장 지도를 실시해 추가 인공수분이나 토양, 병충해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들은 인공수분을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료라든가 퇴비를 주는 양을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온 저장고에 있던 과일의 판로가 줄어 힘든 농가에 저온 피해까지 덮쳐 잔인한 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붉은 대게는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가공업계뿐만 아니라 수산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 바다에서 일주일가량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통발 어선이 잡아온 붉은 대게를 가공 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하역 작업이 이어집니다. 근해 통발 어선이 한 번에 잡아오는 붉은 대게 양은 척당 10톤가량에 달합니다. 붉은 대게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에서 잡는데 연간 어획량은 2만에서 3만 톤입니다. 어획량의 70에서 80%는 가공 공장으로 나머지는 직판장이나 횟집 등으로 공급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비중이 높은 가공 공장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공장마다 3, 4개월 분량의 재고가 쌓였습니다. 가동률은 전에 비해서 코로나19 발생되면서 거의 한 3, 40%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3개월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한 달 하루하루가 진짜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런 지경에. 붉은 대게 수출 중단으로 어업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 운영이 중단되면 조업까지 포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과 경쟁하는 공동 수역에서 국내 수산업이 밀리게 됩니다. 일본 배들하고 같이 중복돼 있는 그 어장이 그럴 때 있어 배들이 움직이지 그 어장을 나가지 않으면 어장 자체를 나중에 손실성이 거의 7, 80% 있다고 이렇게. 공장에 납품하는 가격이 절반가량 낮아졌고 납품 물량마저 줄어 조업을 해도 출하 경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빨리 지원책으로 저희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 금리를 아주 싸게 좀 해가지고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래도 지탱가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산 위기까지 좀 와 있습니다. 수산업계는 붉은 대게 금어기가 시작되는 7월 초까지 앞으로 2달을 최대 고비로 보고 수출용 가공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 전국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강원도 내 취업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는 7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점에서 크게 낮아지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집중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늘었지만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 휴직자 수도 6만 9천 명으로 늘어나는 등 1년 전 3월보다 627%나 폭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입국한 영월 거주 30세 남성이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으로 확인돼 강원도 확진자는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자 강원도는 모레까지 운영하려던 해외 입국자의 공항 수송 지원을 오는 30일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내 강원도 데스크는 종전과 동일하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고 거점 지역인 횡성과 강릉에 도착한 입국자는 각 시군에서 마련한 차량을 타고 해당 거주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춘천 시내버스 일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해 춘천시가 전세버스를 투입합니다. 춘천시는 버스 노동자 100여 명이 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며 시내 25개 노선과 마을버스 30개 노선 중 일부 결행 노선에 29대에 29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춘천시에 완전 공영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현재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차 온라인 개학 둘째 날을 맞았지만 원격 수업 일부 플랫폼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위두랑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해당 플랫폼 사용을 중지하고 EBS 온라인 클래스 등 대체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원 지역 총선 결과를 놓고 여야 각 당의 입장이 당선 소감과 성명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당선자들은 8석 중 3석을 준 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영동 지역 당선자를 허락하지 않은 도민의 선택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큰 물이 지나가면 남겨진 땅에 새로운 것들이 다시 만들어진다며 흩어진 민심을 모아 밝은 미래로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 정의당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와 도민의 개혁 열망을 확인했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 도내 8명의 당선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당선자는 송기헌, 득표율이 가장 낮았던 당선자는 권성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원주 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당선자는 53.88%의 득표율로 8명 당선자 중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동해 태백 삼척청선 미래통합당 이철규 당선자로 53.6%였습니다. 강릉 무소속 권성동 당선자는 40.84%로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무소속으로 4선에 성공한 강릉 권성동 당선자가 미래통합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권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당의 총선 참패는 국민을 무시한 공천의 결과라며 강릉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당으로 돌아가 큰 정치로 보수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당선자와 함께 탈당했던 강릉 지역 시도 의원들도 함께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